넷째 날 학습 도구 활용법. 여러분, 피아니스트는 연주 후에 출연하기 위해서 몇 회 정도 연습을 할까요? 지금부터 스위스의 피아니스트 시기스몬드 탈베르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스몬드 탈베르그는 뛰어난 소질과 엄격한 훈련으로 세계적인 명연주자가 되었는데 그 엄격한 수련은 대가가 되고 난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대규모의 음악회가 기획되고 있으니 탈베르그도 꼭 출연해달라는 주최 측으로부터 의뢰가 있었습니다. 연주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다음 달 1일로 잡고 있습니다.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날까지 연습을 끝마칠 수가 없어요. 3일이면 연주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까? 나는 사업상 많은 음악가를 알고 만나고 있지만 1회 연주에 4일 이상 연습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하물며 선생님 같은 대가가 연습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연습을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연습하시는 겁니까? 나는 신작을 발표할 때 적어도 1500회 이상 연습한답니다.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지요. 하루에 50회씩 연습한다고 해도 1개월은 걸리게 되죠. 그때까지 기다려주신다면 기쁘게 수락할 수 있지만 만약 그럴 여유가 없으시다면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계의 피아니스트도 연주회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1500회의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능아, 너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니? 공신이 보고 있는 참고서와 똑같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내 방법이야. 하지만 공신처럼 만점을 받지 못해. 똑같은 책으로 공부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이유는 뭘까? 그건 책을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공신들은 책을 어떻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공부할 때 활용하는 도구를 학습 도구라고 해. 학습 도구라 하면 책이나 노트, 필기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렇지.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 노트, 필기구 등이 일반적인 학습 도구들이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능성 전자제품들도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 도구라고 할 수 있지. 학습 도구를 활용해 효과를 거두려면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습 도구 활용법에 대해 살펴볼까? 정말 궁금하다. 얼른 설명해줘. 능아, 공신들은 책이나 방송을 통해 공부할 때 포스트잇을 즐겨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여러 번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메모지를 말하는 거지? 그래, 맞아. 공신들은 이 포스트잇을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해. 어디에 어떻게 써서 붙이느냐에 따라서 책갈피, 메모지, 일정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책의 페이지 끝에 붙이면 책갈피로 쓸 수 있고 책을 보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해서 관련 부분에 붙여둘 수도 있어. 그리고 계획한 공부와 해야 할 일을 적어서 책상 옆에 붙여두면 일정표가 되고 외워야 할 단어나 문장, 공식 등을 적어서 벽이나 방문, 주방 등에 붙여두면 반복 학습에 효과적이야. 어떤 공신의 방은 사방 벽이 모두 포스트잇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알록달록한 도배지를 붙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래. 헐, 왜 공신들은 쓸데없고 귀찮을 것 같고 어지럽고 지저분해 보이는 짓을 억지로 찾아서 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줄게. 기억을 잘하려면 보통 같은 내용을 5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고 해. 그리고 암기가 어려운 내용일 경우 10번 이상 반복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아휴, 그렇지 않아도 공부할 게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가면서 암기를 하려면 굉장한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공신들은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암기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포스트잇을 사방에 붙여두는 거야.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다른 곳을 멍하니 볼 때도 있잖아.
그리고 물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책상에서 일어나기도 하지. 이때 시선이 가는 곳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으면 잠깐 시선을 고정시키고 암기를 한번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잠깐 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 기억의 원리에 의하면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잠깐씩 여러 번 보는 것이 기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해.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장면이나 상황, 냄새, 소리 등 주변 정보를 함께 기억하면 필요할 때 떠올리기가 더 쉽다고. 아,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책상 위에서만 암기하는 것보다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스트잇이 유용하다는 거구나. 그렇지. 재능아, 사람은 언제 가장 강한 집중력을 보일까? 글쎄,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제일 집중하는 것 같은데? 맞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와 시간에 쫓겨서 뭔가를 할 때 가장 집중한다고 해. 그리고 시험을 마칠 때가 다 되어서 문제를 풀 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거나 공부를 끝내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려는 계획을 지키려고 했을 때도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바로 마감 시한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마감 시한 효과라고? 마감 시한 효과란 제한 시간 내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집중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다빈치, 마감 시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공부를 하면서 스톱워치로 시간을 체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마감 시한 효과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을 의식하고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이렇게 집중을 하면 평소보다 학습량도 늘어나고 진도도 빨리 나가는 효과도 있어. 평소보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는 것도 정해진 시험 기간 안에 학습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구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빈치, 그럼 스톱워치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니? 좋았어. 먼저 스톱워치는 시험 환경 적응 훈련을 위한 최고의 학습 도구야. 시험은 시험의 특성상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것이 핵심인데 평소에 스톱워치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면 시험장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평소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어. 오호, 그거 효과 있겠다. 그리고 스톱워치는 재미있는 공부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학습 도구야. 평소의 학습 수준을 스톱워치로 체크하고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 하긴, 공부를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목표를 조금씩 높이면서 성취감과 함께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향상될 거야. 참, 깜빡했네. 스톱워치 사용법에도 단계가 있어. 아니, 그런 정보를 깜빡하다니. 궁금하니 얼른 알려줘.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스톱워치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우선 1시간에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 문제를 몇 분에 풀 수 있는지 확인해. 그리고 나서 자신의 수준보다 10에서 20% 정도 높은 목표를 세운 후에 스톱워치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다빈치, 스톱워치 소리가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앞에 놓인 스톱워치가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어. 그럴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 스톱워치를 두고 알람 기능이나 TR 기능을 활용해 소리나 진동으로 마감 시간을 체크하면 되겠지? 스톱워치 하나로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겠군. 여기!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